Benji? Benji, do you copy? Benji? Oh, shit. Where is Ethan? I can't talk right now. The package is on the plane. Yeah, I know. That plane cannot take off with the package on it. You understand? We're working on it. Luther? What the hell are you doing there? 벨라루스의 어느 한 공항. 이곳엔 비행기에 실려있는 물건을 빼돌리기 위해 IMF 요원 벤지와 루터 그리고 브렌트가 열심히 고군분투 중이죠. 고스트 프로토콜 때 국장이 사망하고 그로 인해 지금까지 IMF 임시 책임자로 자리하고 있는 브렌트. 그가 현재 모든 작전을 지휘하고 있죠. The package is still on that plane. Shut down the fuel pump. 생각보다 계획대로 잘 풀리지 않는 그들의 작전. 하지만 그때 때맞춰 2단이 등장하죠. Can you open the door? Ethan? Where are you? I'm by the plane. Benji, can you open the door? Benji, open the door! Yeah, okay. 그렇게 문은 열리지 않았고 그대로 이륙해버린 비행기. 문에 매달려 있는 2단은 벤지가 문을 열어주기만을 기다리고 있죠. Come on. Yes, got it. How's that? 마침내 2단은 내부로 들어오고 이어서 적도 2단이 있는 곳으로 들어오는데 물건의 낙하산을 고정하고 물건과 함께 비행기에서 탈출하면서 영화는 시작됩니다. 1996년을 첫 시작으로 어느덧 7번째 스토리를 기다리고 있는 미션 임파서블 시리즈. 4편 이후 4년 만에 찾아왔던 5번째 작품이자 엄청난 촬영 방법으로 당시 전 세계 모든 사람을 영화관으로 가게 만들었던 바로 그 작품. 살아남기 위해선 반드시 찾아야 한다. 해결하기 위해선 반드시 잡아야 한다. 오늘의 영화 미션 임파서블 로그네이션입니다. 시리즈를 리뷰하다. 벨라루스에서의 임무를 마치고 런던의 어느 레코드 가게를 찾아온 2단. We're about to close. That won't be long. You looking for anything in particular? I have a first pressing. Good evening, Mr. Hunt. The weapons you recovered in Belarus were confirmed to be VX nerve gas. 벨라루스에서 목숨 걸고 회수했던 무기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지난 1년 동안 2단이 추적하고 있는 신디케이트 테러 조직에 관해 알려주는 녹음기. 하지만 Because we are the syndicate, Mr. Hunt, and now we know who you are. 사실 이 모든 건 2단을 찾기 위해 만든 신디케이트의 함정이었고 꼼짝없이 당하는 2단의 앞에 한 남자가 모습을 드러내죠. 한편 Well, I didn't write the rules, Mr. Hunley. Mr. Chairman, the so-called Impossible Mission Force is not just a rogue organization. It is an outdated one, a throwback. 미 연방 상원위원회에서 IMF 조직의 해체를 건의하는 CIA 국장 앨런 헐리. 헐리는 전편에서 일어났던 크렘린 궁 폭발 테러 사건과 샌프란시스코만에 떨어졌던 핵미사일 사건을 언급하며 IMF의 작전 진행 방식은 세상을 위협할 정도로 위험하다고 주장하죠. 그렇게 계속해서 IMF의 위험성에 대해 강하게 어필하자 결국 결단을 내리는 위원회 의장. Your unorthodox methods are indistinguishable from chance. I'm afraid today is the day when the IMF's luck runs out. 끝내 해체되어 버리는 IMF. 그리고 그들은 CIA로 흡수되죠. 한편 레코드 가게에서 정신을 잃은 후 한 창고 안에서 깨어난 2단. 2단의 앞에는 한 여성이 있고 이어서 정체불명의 인물들이 하나둘 들어오죠. Vad gör du här? This one's a fighter. 폭력과 함께 2단을 고문하려고 준비 중인 한 남자. 하지만 그때 이단이 그를 제압하자 무슨 이유인지 갑자기 2단을 도와주는 그녀. 그리고 2단도 싸움에 합류하며 순식간에 현장을 마무리하죠.
이어서 그녀는 이단을 탈출시키기 위해 움직이고 그녀의 도움으로 무사히 도망치는 이단. This is Brent. Go secure. Okay, what do you think it means? The syndicate is real. They know who we are, how we operate. 탈출하자마자 브렌트에게 전화해 도움을 요청하는 이단. 하지만 이미 IMF는 헐리 국장의 건의로 폐쇄되었기에 브렌트는 더 이상 그를 도와줄 수 없다고 말하는데 The committee has shut us down. Operations have been handed over to the CIA. 더군다나 헐리가 이단을 소환하기 위해 이를 갈고 있기에 지금 할 수 있는 건 오직 말밖에 없죠. This may very well be our last mission, Ethan. Make it count. 현재 IMF의 모든 요원을 소환했지만 아직까지 이단을 잡지 못하고 있는 헐리. 그는 이단이 숨어있는 장소를 찾아내고 그를 잡기 위해 현장을 습격하는데 역시나 쉽게 잡힐 리 없는 이단. 이단은 그들이 올 것을 알고 있었고 헐리를 포함한 CIA 요원들에게 그동안 조사했던 신디케이트에 관련된 정보를 알려주죠. Has Ethan Hunt contacted you? Why would he contact me? Hunt has resurfaced, this time in Cuba. 한편 헐리에게 소환된 후 CIA를 위해 일하는 중인 벤지. 벤지는 이단과 가장 가까운 사이였기에 헐리는 매번 그를 신문하는데 You hold me in here and you ask me the same question. 이단이 기밀 자료들을 혼자서 구하는 게 말이 안 된다며 벤지를 끊임없이 의심하고 괴롭히지만 지금까지 얻은 건 단 하나도 없죠. That'll be all done. 자신의 앞으로 배송된 공짜 오페라를 참석하기 위해 공연장으로 향하는 벤지. 하지만 사실 이 모든 건 벤지를 부르기 위한 누군가의 계획이었죠. Welcome to Vienna, Benji. Miss me? Ethan, where are you? Where the hell have you been? No, you know what? 벤지를 부른 사람은 바로 이단. 이단은 레코드 가게에서 봤던 남자가 오페라 공연장에 등장할 거라 알기에 그를 찾기 위해 벤지를 불렀죠. 비록 이단 때문에 나름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흔쾌히 이단을 도와주려는 벤지. 그렇게 둘은 그 남자를 찾기 위한 작전을 시작하죠. Join the IMF. See the world on a monitor. In a closet. 이단이 그린 몽타주를 보며 관중들 속에 있는 문제의 남자를 찾아보는 벤지. 그리고 그때 Ethan, I might have something for you. Can't confirm. Where? Backstage, I'll direct you. 현재 공연장에는 오스트리아의 총리도 있는 상황. 그리고 공연장 곳곳에는 의문의 한 여성과 정체를 알 수 없는 두 명의 남자가 비밀리에 움직이고 있죠. 어떤 상황인지 가늠할 수 없지만 우선 그들을 뒤쫓아 가보는 이단. Ethan, do you copy? Ethan, come in. 조금 전 여성은 이단을 살려줬던 인물이고 이단과 다투는 정체모를 남자의 렌즈를 통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레코드 가게의 남자. 가까스로 한 명은 처리했지만 남은 두 명이 총리를 암살하려는 모습을 본 이단. 이단은 총리의 팔에 경미한 상처를 입히며 그를 살리고 무슨 이유인지 그녀는 죽을 뻔한 벤지를 도와준 후 서둘러 현장을 빠져나가려고 하죠. I have a way out. Interested? 경호를 받으며 무사히 현장을 벗어나는 오스트리아 총리. 그리고 문제없이 건물을 빠져나온 이단과 그녀. 하지만 I'm pretty sure she's British intelligence. Ilsa Faust. You're Ethan Hunt. 그녀의 정체를 알고 있는 이단. 일사는 현재 영국 정보원이지만 무슨 이유인지 문제의 그 남자의 밑에서 일하고 있는데 이단이 원하는 건 오직 단 하나. 바로 그 남자의 정체. Who is he? We're after the same thing and I can help you.
If you want to bring down the syndicate, you have to let me out. They're closing. Tell me who he is. Oh! Change of plan! Throw her out! 한바탕 소동 후 벤지를 어디론가 데려가는 이단. 이단은 지금까지 조사한 신디케이트에 대한 정보를 말해주죠. These are no accidents. They're links in a chain. The work of a single organization, the Syndicate. 조금 전 오스트리아의 총리 암살에 이어 그동안 세계 각국에서 수많은 희생자를 만들었던 주요 사건들. 이단은 이 모든 것이 목적을 이루기 위한 그 남자의 계획이었다고 말하죠. 또한 오페라 극장에서 봤었던 두 남자는 전직 다른 나라의 정부 요원이자 현재는 이미 사망인으로 분류된 인물이라고 말하는데 This one too. Former Mossad. Let me guess, presumed dead. Tonight I made it official. Killing the Chancellor tonight was a statement. The start of a new phase. A rogue nation, trained to do what we do, imbued with a new sense of purpose. Destroy the system that created them, regardless of who's in the way. An anti-IMF. 문제의 신디케이트 조직을 찾아내기 위해선 무엇보다 핵심 인물인 그 남자를 잡아야만 하는 상황. 하지만 Just like he was there tonight, I'm sure of it. I don't know who he is, where he's from, how he's funded, but I know he's the key. 당장이라도 그를 잡고 싶지만 오페라 사건도 실패했고 그를 찾을 수 있는 그 어떤 단서도 없는 현 시점. 하지만 이단에겐 아까 전 일사로부터 얻었던 USB가 있기에 USB를 통해 우선 일사를 만나러 가죠. Morocco. His name is Solomon Lane. He created the Syndicate. Where does he come from? He's former British intelligence. Well, if British intelligence knows the syndicate exists, why don't they just tell the CIA? 마침내 그에 관해 하나둘 알게 되는 이단. 솔로몬 레인, 그는 전직 영국 정보원 출신이자 신디케이트를 만든 장본인이죠. 그렇기 때문에 영국은 이 사실을 세계에 숨기고 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또 다른 영국 정보원인 일사를 레인에게 보내 신디케이트 조직원들의 정체를 파악하는 임무를 주었죠. Lane had a ledger. It contained the identities of his operatives, his terrorist associates, the entire inner workings of the syndicate. 신디케이트 조직원들의 정보와 자금 출처 등 이와 관련된 모든 정보가 저장된 파일이 존재한다고 말하는 일사. 하지만 It's impossible. The facility is hidden beneath a local power plant under military guard. 해당 파일을 가져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죠. 장부가 있는 건물은 철통 보안으로 둘러싸여 있고 장부가 저장되어 있는 중앙 컴퓨터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지문인식, 3개의 암호화된 문, 그리고 보행 분석기를 통과해야만 하죠. 지문인식과 암호화된 문을 통과한다 해도 보행 분석기를 통과하기 위해선 반드시 누군가 정보 저장실에 침투해서 벤지의 정보를 저장해둬야 하는데 Here, inside the Taurus. You mean that thing is underwater? Yes. So I have to hold my breath for 3 minutes. You can do that. 벤지의 정보를 저장하기 위해서는 아무런 장비 없이 무려 3분 동안 물속에서 숨을 참아야만 하는 말도 안 되는 상황. That's the only way. That's the only way. 한편 오스트리아의 총리가 사망한 이후 이단과 벤지를 사살하기 위해 특별팀을 소집한 헐리 국장. 브렌트는 이를 막기 위해 IMF를 떠났던 루터를 불러 그에게 도움을 청하죠. So how are we supposed to find Ethan and Benji before they do? I'm not even looking for them. I'm looking for her. Tell me it's possible to pull facial recognition off a sketch. For mere mortals, no. For me, I could have done this at home. Benji, we're in. One more time. You'll have 3 minutes. 2.5 minutes to switch the security profile. 30 seconds to escape through the service hatch.
이단이 저장실에 들어가자마자 곧바로 시스템을 잠시 다운시키는 일사. 하지만 꽂혀있던 기존의 카드와 벤지의 정보가 담긴 카드가 섞여버리죠. 그리고 다시 가동되는 기계. 이단이 벤지의 카드를 꼽지 않으면 계획은 틀어지고 마는데 성공적으로 임무를 완수했지만 결국 산소를 다 사용하여 의식을 잃게 되는 이단. 그때 일사 덕분에 또다시 목숨을 건진 이단. 그리고 성공적으로 파일을 회수하고 돌아온 벤지. Look. We got it. I knew we'd get it. We're gonna nail that. 모든 것이 순조롭게 끝나는가 싶었지만 갑자기 벤지를 기절시킨 후 장부와 함께 사라지는 일사. 하지만 일사는 그녀를 찾던 레인의 부하들을 만나게 되고 그들과 함께 떠날 준비를 하죠. 하지만 그들도 따돌리고 혼자서 도망가는 일사. 그렇게 장부를 갖기 위한 추격전이 시작되죠. 한편 일사를 추적하면서 이단과 벤지를 찾고 있는 루터와 브렌트. 그렇게 루터와 브렌트도 얼떨결에 그들의 추격전에 합류하죠. 브렌트 덕분에 무사히 살아남은 이단과 벤지. 한편 레인의 부하들은 일사를 잡기 위해 계속해서 그녀를 쫓아가는데 일사를 쫓던 레인의 부하들을 전부 처리하고 그녀의 뒤를 따라가는 이단. 하지만 갑자기 일사는 이단에게 몸을 던지고 그로 인해 이단은 그녀를 위해 자신의 몸을 희생하죠. 그리고 그를 바라보며 어디론가 떠나는 일사. Please tell me you made a copy of that disc. Of course I made a copy. I can't open it. What do you mean you can't open it? I mean I can't open it ever. That's a red box. 문제의 파일을 얻긴 했지만 이를 열기 위해선 영국 총리의 지문과 막막 그리고 그의 목소리가 무조건 필요한데 한편 파일의 원본을 회수한 일사는 파일과 함께 누군가를 만나러 가죠. It's a ledger. What makes you think this so-called ledger is authentic? You sent me to do a job. I did it. Now you bring me in. 그녀가 만나러 온 이 남자는 과연 누구일까요? 도대체 무엇을 위해 일사는 계속해서 양쪽을 배신하며 움직이는 걸까요? 과연 이단과 팀원들은 장부를 열어볼 수 있을까요? 과연 이단은 레인을 잡고 신디케이트 조직을 밝혀낼 수 있을까요?
오늘 소개해드린 영화는 2015년에 나왔던 미션 임파서블 5편으로 톰 크루즈의 미친 액션씬들을 볼 수 있고 전편과 이어지는 스토리로 6편을 기대하게 만드는 영화죠. 미션 임파서블 하면 스파이 첩보 영화의 대표작 중 하나이자 톰 크루즈를 곧바로 떠오르게 만드는 이 시대 최고의 명작 중 하나인데 5편의 비하인드 스토리는 정말 너무 많아서 이번 영상에서는 대표적인 부분 몇 가지만 짧게 얘기하고 남은 이야기는 다음 영상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러분은 미션 임파서블 5편에서 뭐가 가장 기억에 남으시나요? 영화를 보셨던 분이라면 당연히 이 장면을 뽑으실 것 같은데 당시 사람들에게 엄청 핫하기도 했었고 보면서도 믿을 수 없었던 그 장면, 바로 최고속도 825km/h를 자랑하는 에어버스 A400M 아틀라스에 톰 크루즈가 직접 매달려서 촬영했던 장면이죠. 이 장면은 한겨울 정말 추운 날 무려 4일에 걸쳐 완성되었죠. 영화가 시작되고 바로 나오는 이 장면은 약 4분 동안 관중들의 긴장감을 놓치지 않게 만들었는데 이 장면을 촬영하기 위해 무려 8번이나 비행기를 이륙시켰다고 하죠. 해당 장면은 영국의 캠브리지셔와 피터러버 사이에 위치한 왕립 공군기지 RAF 위터링에서 촬영했었죠. 톰 크루즈와 제작진들이 이 장면을 촬영하기로 한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지난 1, 2, 3, 4편들 때문이라고 하죠. 그동안 톰 크루즈는 4편의 작품을 통해 엄청난 명장면을 뽑아냈었지만 5편을 촬영하기 전 또다시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고 싶었고 두바이 부르즈 칼리파 장면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 장면을 잊게 만들 수 있는 새로운 도전을 위해 비행기에 매달리는 걸 의도했다고 해요. 대역을 사용하지 않고 오로지 줄과 자신의 손만 믿고 직접 비행기 문에 매달리는 촬영을 진행했던 톰 크루즈. 그는 단순히 비행기에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사실적인 느낌대로 리얼함을 살려야 했기에 비행기가 비행하는 동안 두 눈을 뜨고 있을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어느 한 안과 전문의는 톰 형의 안구 전체를 덮을 수 있는 특수 렌즈를 설계했고 그렇게 촬영을 진행했죠. 총 4일 동안 8번의 이륙 끝에 영화 촬영을 끝마친 톰 크루즈와 제작진들은 성공했다는 기쁨에 감탄을 금치 못했었는데 물론 중간에 작은 사고도 있었죠. 톰 크루즈는 문에 매달려서 이륙하는 도중 작은 자갈을 몸에 맞았었는데 그래서 그는 착륙하기 전까지 자신이 엄청난 상처를 입었을 것이다 라고 예상했다고 해요. 하지만 다행히 그 파편은 옷에 박혀 있었고 이렇게 다치는 일 없이 무사히 마무리할 수 있었죠. 다른 명장면으로는 톰 크루즈가 직접 운전했던 자동차와 오토바이 추격씬, 그리고 영화 촬영을 위해서 실제로 6분 동안 숨 참는 훈련을 했던 수중 침투씬 등이 있죠. 이들의 얘기도 정말 재밌고 흥미진진한 부분이 많은데 이 두 장면에 대한 재미있는 이야기는 다음 영상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Tom and Rebecca, students were amazing. 영화 초반 등장하는 액션씬부터 전편들과는 확연히 다른 스케일로 시작되는 이번 5편은 지난 작품들과는 또 다른 스타일을 보여주기도 했죠. 그중 몇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로그네이션은 4편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지고 6편인 미션 임파서블 폴아웃의 스토리와도 이어진다는 점과 지난 4개의 작품에서 나왔던 미션 임파서블만의 메인 테마들이 몇 가지 등장하지 않았다는 점이 있죠. 영화를 정주행하셨거나 영화의 찐팬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동안 매편 감독이 바뀌었고 사실상 이전 스토리가 이어지는 모습도 딱히 볼 수 없었죠. 매편 등장하는 국장들도 달랐을 뿐더러 그때마다 악당들이 전부 사망하고 사건도 무사히 해결했기에 다음으로 넘어갈 스토리가 딱히 없었던 거죠. 그나마 이어지는 건 이단이 줄리아와 결혼을 했다는 것. 5편은 4편의 마지막 장면에서 잠시 언급됐던 이야기가 이어져서 시작되죠. 바로 문제의 신디케이트. 36 hours ago, there was a breach in our military's communication network. Now an emerging terror organization known as the Syndicate has control of our entire drone fleet. Their targets unknown. 신디케이트 조직은 미션 임파서블 오리지널 원작에도 등장하는 조직인데 그럼 문득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죠. 영화의 스토리가 이어진다면 5편의 감독이 4편의 감독인 브래드 버드였나? 그건 아니죠. 사실 영화의 제작자들은 브래드 버드가 계속해서 이번 작품을 맡아주길 원했는데 당시 영화 투모로우랜드를 제작하기 위해 브래드 버드는 그들의 제안을 거절했죠. 그럼 누가 이번 영화의 감독을 맡았냐? 그는 반전 영화의 대명작으로 꼽히는 유주얼 서스펙트의 각본을 썼으며 제68회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각본상을 수상하고 2013년 부산 명예시민상을 받은 인물이자 그동안 톰 크루즈와 3편의 작품을 함께 했었던 영화감독 크리스토퍼 맥쿼리가 감독을 맡았죠. 사실 그가 감독으로 오게 된 건 톰 크루즈가 요청했기 때문이죠. 아마도 지난 시간 동안 함께한 작품들이 많았고 그의 능력을 알고 있었기에 그랬던 것 같은데 하지만 그들은 영화를 제작하면서 줄거리를 전개하는 부분이 상당히 어려웠다고 해요. 영화가 제작에 들어갔을 때도 그들은 대본을 갖고 있지 않았다고
있다고도 알려져 있고, 심지어 영화 제작은 개봉 날까지 약 2주가 남은 2015년 7월 18일 새벽에 완성되었죠. 사실 5편의 초기 개봉 날짜는 2015년 12월 25일 크리스마스로 예정되어 있었죠. 하지만 007 스펙터와 스타워즈의 상영 날짜와 비슷하게 잡혀 있어 그들은 가능하면 경쟁을 피하고자 7월 31일로 당겨서 상영했죠. 물론 미션 임파서블이 전 세계에서 정말 사랑받는 작품이기도 하지만 뿌리가 깊고 엄청난 팬들을 보유하고 있는 007과 스타워즈를 마냥 경쟁 상대로 보기엔 리스크가 있을 수밖에 없죠. 우리나라에서는 스타워즈의 인기가 그렇게 막 엄청나진 않지만 사실 미국에서는 정말 어마어마할 정도로 대단한 영화인 거 아시죠? 그럼 엄청난 스케일의 촬영을 보여줬던 5편의 제작비와 흥행 수익을 한번 살펴보자면, 우선 제작비로는 약 1억 5천만 달러, 한국 돈으로 약 1725억 원 정도 사용하여 총 수익으로는 약 6억 8천만 달러, 한국 돈으로 약 7820억 원 정도 거둬들이면서 미션 임파서블 시리즈 중 역대 세 번째로 높은 월드와이드 성적을 얻었죠. 역대급 흥행 수익을 얻었던 1편에 비해 살짝 적은 약 4.5배 정도, 한국 돈으로 약 6,100억 원 정도의 차익을 얻었지만 그들은 관객들의 호응에 만족했던지 곧바로 속편 제작을 시작해서 약 3년 만에 6편을 갖고 관객들을 다시 찾아왔죠. 그동안 전편들의 속편 제작 기간은 약 4년에서 6년 사이에 걸쳐 등장했었는데 그들과 비교하면 약 3년 만에 등장한 5편의 후속작은 이례적인 사례이기도 하죠. 미션 임파서블 시리즈는 현재까지 총 8편까지만 제작할 예정이라고 하고, 우리가 정말 기다리고 있는 7편 데드 레코닝이 2023년 7월에 개봉될 예정으로 잡혀있죠. 2021년 7월 23일에서 2022년 5월로 미뤄지고, 그러다 9월로 미뤄지고, 또 2023년 7월로 무려 2년 정도 연기되었는데, 현재 티저 예고편이 공개된 상황 속에 어떤 스토리가 나올지 정말 기대가 많이 되니 추후 다른 예고편이 나오면 분석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미션 임파서블 6번째 이야기, 미션 임파서블 폴아웃입니다. 6편에서는 줄리아가 다시 등장하고 역시나 톰 크루즈가 직접 연기한 정말 뛰어난 액션씬과 보면서도 믿을 수 없는 놀라운 장면들, 그리고 새로운 인물의 등장 등 꼭 봐야 하는 영화이니 6편이 궁금하시다면 얼른 시청해보시는 걸 적극 추천드립니다. 오늘도 영화가 마음에 드셨거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제 영상에 문제점이나 하고 싶은 충고가 있으시다면 자유롭게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말씀 달게 받으면서 저는 다음에 다른 영화로 더 좋은 편집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프지 마시고 항상 건강하세요.